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1강 시간으로 텍스트에 대한 기능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에서 그래픽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텍스트의 기본인 가독성도 중요합니다. 자, 다양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문자 패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패널에 대한 기능을 익히기 전에 인디자인 프로그램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A4 사이즈의 적당한 활용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자 패널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마진은 0으로 지정했고요. 자, 만든 후에 간단한 문자 패널, 그러니까 캐릭터 그리고 패러그래프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웹사이트에서요. 자, 롤렘 입숨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자, 문장 완성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빈 텍스트의 내용들은 디자인을 전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된 문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블럭 정도 이렇게 복사했다고 할게요. 자, 두 개의 블럭 정도를 이렇게 복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블럭만 복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복사된 내용들에 대해서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텍스트 블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글꼴로 이렇게 붙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하나의 단락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하나의 단락을 이런 방식으로 두 개 정도로 만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텍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자 패널에 대한 기능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 기능에서 보게 되면 윈도우 그 다음에 타입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캐릭터라는 부분과 그리고 패러그래프라는 부분에서 자, 문자 패널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캐릭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만든 PDF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분석해 보게 되면 자, 글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전 단원에서도 글자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런 패널들을 보게 되면 이전 시간에 패널에 대한 세팅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캐릭터와 패러그래프 그리고 캐릭터 스타일과 패러그래프 스타일 페이지, 레이어, 링크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저희는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자, 스타디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작했더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글꼴을 보게 되면 글자에 대한 성향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이 사용된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글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즐겨찾기 폰트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폰트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서기체에 대한 내용들, 서기 UI를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트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블럭으로 지정해도 물론 상관없고요. 일반적으로는 텍스트 블럭을 지정해 놓죠. 그 다음에 서기체를 지정할게요. 자,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적용된 폰트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서기체는 이게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폰트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 글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껍게 만들거나 확대를 좀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폰트를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서기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두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폰트마다 다른 성향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저는 레귤러체로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레귤러체로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의 18포인트. 보통 이제 글꼴에 대한 단위는 포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간. 행간이라고 하게 되면 글줄 간의 간격이죠. 자, 텍스트의 글줄. 그러니까 행과 행간의 간격을 의미할 때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오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행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행간 지정이 이렇게 널쩍하게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닝이라는 것이 있고요. 커닝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기능들은 바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간격을 조정할 때 쓰게 되고요. 이때에 대한 기능들은 보통 이렇죠. 자, 만약에 이제 타이틀 글자를 작성할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L과 O와의 간격과 W와 H의 간격이 W와 H의 간격이 훨씬 더 좁아 보일 수 있죠. 이런 간격들을 조정할 때 보통 커서를 갖다 놓고 간격을 재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규명감 있는 그런 글자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가는 이것과 다른데요. 자가는 보통 트래킹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저희와 마찬가지의 이런 사각형 글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글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가는 선택할 때 이런 커닝을 지정하지 않고요. 트래킹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격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자간의 글꼴을 자간을 바꿔줄 때는 커닝을 사용하고요. 한글과 마찬가지의 그런 간격을 조정할 때는 보통 이제 트래킹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바로 세로 비율이 있고요. 자, 텍스트의 세로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비율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가로 비율을 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쇄법상 기본적인 이런 배율은 가로 배율의 변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체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타이틀체를 지정해 볼게요.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36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장평은 자 200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볼드하게 블랙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을 타이틀 지정해서 간격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타이틀체가 되고요. 이게 본문체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텍스트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텍스트를 지정했을 때 여기에 따른 기준선을 옮겨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글꼴을 현재 글꼴로 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이기 옵션이 있고요. 기울이기 옵션을 사용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글자가 눕는데 이런 옵션보다는 저희가 성형 자체를 이탈릭 성향에 있는 폰트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 이탈릭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24포인트로 해서 이제 지정이 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타이틀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본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타이틀 스타일을 저희가 이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저장할 때는 여기에 캐릭터 스타일이라는 패널을 찾아보고요.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탭 기능을 누르면 New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패러그래프
1번의 타이틀 속성이다. 자, 보게 되면 캐릭터 포맷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죠. 기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뭐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거의 다 옵션들이 이렇게 되고요. 자, 보게 되면 CC 라이브러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붙죠.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면 여기에 있는 이런 지금 해당하는 내용들이 붙어 있죠. 패러그래프.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의 스타일을 정해 놓으면 그러면은 다음 문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CC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은 이것 이외에도 지금 다음 옵션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패러그래프 1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문서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CC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CC 프로그램에서, CC 이후의 프로그램에서요, 해당하는 스타일들을 여러 문서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공유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죠. 자, 적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타이틀 영역을 여기다 또 적용하겠다. 자, 눌러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적용된 스타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타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는 거죠. 이를 저희는 캐릭터 스타일 그리고 CC 라이브러리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웹 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편집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자인 정의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스타일이 부여가 된다. 자, 기본적인 스타일들은 이제 패러그래프 1번인데요. 자, 논을 주면 스타일이 빠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1번 스타일을 지정하면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스타일을 하나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따른 이런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또 다른 스타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글꼴에 대한 스타일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 문서가 그런 좋은 문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파트가 있죠. 자, 언어 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사용할 선택 언어에 대해서 하이픈과 맞춤법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단락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단락 패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를 활용해서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단락 지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단락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루하고 밋밋한 레이아웃에 다양한 편집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단락 패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윈도우 기능에서요, 타입 앤 테이블에서 패러그래프라는 속성들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하나 적용해 볼게요. 일단 이제 지금 내용들을 자, 하나의 스타일로 지정했고요. 자, 해당 내용을 조금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에서요, 자, 기본 크기를 16으로 가져갔고요. 자, 가져갔고 그 다음에 기존 내용을 삭제할게요. 자, 기존 내용을 삭제했고요.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저희가 하나를 더 복제하는 걸로 할게요. Alt를 사용해서 하나를 더 복제했고요. 여기에 대한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웹문서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단락 패널 옵션들이 이렇게 있죠. 이걸 보고 토대로 참고를 한번 할게요.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글 정렬에 대한 거죠. 그래서 글 정렬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앙, 오른쪽 정렬들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 그러면 양측 정렬이 되는데요. 끝선에 정렬되어져서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마지막 라인은 왼쪽으로 정렬되는 양측 정렬 기능들이 구현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옵션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양측 정렬인데 중앙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양측 정렬인데 자, 오른쪽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끝선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모든 라인을 끝선으로 정렬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측 정렬하는데 좌측 정렬하는데 이제 끝선이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옵션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은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 안내선에 대한 그런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들여쓰기 안내선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반대에 대한 개념들도 있겠죠. 자, 반대에 대한 개념들을 적용하면 자, 5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측 정렬하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에는 이 옵션을 쓰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사용해서 간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초기화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줄에 대한 이런 그 간격 조정, 첫 줄에 대한 간격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각각의 엔터로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 엔터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단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데요. 엔터가 만들어진 단락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 여백을 넣을 수가 있죠. 자, 스페이스 지금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 first line, left ind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라인에 인덴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옵션은 저희가 이제 우측 정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수치를 입력하면요. 그러면 우측으로 간격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초기화를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왼쪽 정렬을 시켰고요. 자, 일단은 지금 단락에서의 상단 부분의 여백, 자, 마찬가지로 여기 블럭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의 여백, 자, 여기서의 하단 여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는 보통 이제 단락의 첫 번째 텍스트의 높이를 행수로 정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0이라고 지정되면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고요. 자, 일단은 이 블럭을 지정할게요. 자, 지정했을 때 일단은 이제 지금 1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의 개수고 세 개의 개수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개수로 보통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시작, 표시 문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자, 몇 자를 타이틀로 지정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되겠고요. 자, 단락 시작, 표시 텍스트에 대한 높이 적용될 텍스트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자, 3자, 4자, 5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2자 정도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개수를 이렇게 지정하는데 보통 이제 한자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일반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로 표기하면 뭐 처리 안 한 것과 동일하죠. 1과 0은 동일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자, 쉐이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에 음영 색상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20%의 검은 색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오른쪽에 있는 옵션에서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색상에 대한 음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옵션들은 저희가 이제 대화 상자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선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선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에 테두리선을 지정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기본적인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만약 그 디테일한 그런 옵션들은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붙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붙임표 또는 하이픈은 문장 부호가 되겠죠. 낱말 합치거나 음절 나눌 때 쓰게 되는데 이쪽의 옵션을 제가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단어가 완전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제 이런 기능들은 조금 해당하는 이런 행간에 대한 조정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평범하게 표현된 것에 반해서 일단 이제 이 문장 자체, 단락 자체가 예쁘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하는 붙임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끝선이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을 지금 단락 성격으로 저장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패러그래프, 보더와 쉐이딩에 대한 이런 대화 상자,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런 테두리 선과 그리고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옵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능상에서 여기서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서 각각의 디테일한 옵션들이 이렇게 있죠. 자,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놓고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적용되는 그런 블럭에 대해서는 현재 블럭, 그러니까 커서가 있는 위치에 블럭이 되지만 저희는 이걸로 지정을 했어요. 이걸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자,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열리게 되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런 단락 기능의 옵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보더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보더라는 부분을 적용하면 그러면은 자, 미리 보기 기능이 적용되고 있고요. 자, 이걸 끄겠습니다. 자, 적용을 하고요. 다시 자, 커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적용을 하고요. 보더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양쪽 선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보더는 이제 양측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 테두리 선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미리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용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더가 적용되면 테두리 선으로서 표기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제가 적절하게 보더에 따른 영역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좌측에 있는 보더선은 쓰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0포인트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제 요 사슬을 끊어야겠죠. 이렇게 돼서 1포인트 그 다음에 하단의 부분만 1포인트 이렇게 조정하면 지금 보더선이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입 유형을 정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대시선을 정하겠다. 그럼 대시 라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선에 대한 두께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색상과 색조, 그러니까 컬러 부분에서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이런 틴트 옵션이 있죠. 자, 틴트 옵션은 이거는 이제 정도죠. 여기서 표현되는 건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20%만 표현하겠다. 이렇게 돼서 해당 조정 기능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에 보게 되면 갭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갭 컬러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연결되는 색조 계열. 자, 이거는 옵션을 좀 볼게요. 자, 저는 이거를 지금 틴트를 100%로 놨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좀 두껍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5포인트라고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두께가 이제 있는 타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갭 컬러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중간 연결 색상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제가 만약에 이제 C100, 그 다음에 M0, Y0, K0이라고 지정했을 때 여기에 따른 틴트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밝기 부분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제가 이제 테두리 선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갭이라는 부분이 있죠. 갭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캡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조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캡과 조인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선분에 따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격이라는 부분은 옵셋이라는 부분으로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떨어져 있는 간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간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간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텀 옵션이 다 같이 먹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을 끄고요. 일반적인 지금 탑과 버튼 영역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이런 그 선분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는 저희가 간단한 예제로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이라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음영을 주는 그런 단계죠. 쉐이딩이라는 부분은 음영을 주는 단계고요. 일단 해당하는 옵션을 켰을 때 색상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자, 검정 색상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는 저희가 행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간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따른 행간 조정을 만약에 했을 때 행간 조정을 제가 만약에 6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간 조정 자, 60이라는 간격을 줬을 때요. 자, 그러면 일단 너무 크네요. 자, 48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글자를 넘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정이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볼 때 42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의 상황에서 다시 아까 전에 옵션들 패러그래프의 상자에서 자, 쉐이딩이라는 이런 단락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쉐이딩을 입혔을 때 적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런 지금 효과 값이 만들어지고요. 적용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옵션을 또 들어가서 자, 쉐이딩 값을 한번 볼게요. 자, 틴트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색조가 되고요. 텍스트 영역의 색조를 지정할 때 쓰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영역의 모양들, 이 모양들을 보게 되면 이 모양들이 이제 각각의 이런 쉐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뭐 둥글게 표현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지게 표현하겠다. 자, 이는 색상이 만약에 받쳐주게 되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테두리 모양으로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에 대한 옵션들은 일단은 옵션을 껐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을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죠. 그죠? 간격을 조정해서 자, 12 정도로 만들면 이런 영역에 따른 이런 그 전체 영역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어떤 옵션들이 있냐면요. 자, 블리치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블릿과 그리고 넘버링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옵션을 한번 처리해 보면 자, 여기에 따른 이 지금 패러그래프에서 옵션을 끌게요. 자, 쉐이딩에 대한 옵션을 제가 끄겠습니다. 꺼서 나가야겠죠. 나가서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 내용에 보게 되면 블릿과 그리고 넘버링이라는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게 되면 리스트 타입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난과 그리고 블릿 그리고 넘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리스트 타입이 블릿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덴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레프트 인덴트를 조정하면 간격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왼쪽 조절에 대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옵션들이 되는 거죠. 이런 옵션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배치가 되는 건 왼쪽 정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이런 분리 타입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 타입과 넘버 타입이 있죠. 넘버 타입에는 지금처럼 1, 2, 3, 4 아니면 로만체 방식으로 입력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문장을 쓸 때 아주 활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서머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자, 문장 단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 보면 그러면 이렇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사이트 관련 사이트에서요. 해당 텍스트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불러와 보면 그러면은 저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스타일을 변경하겠죠.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본문 스타일 하나 만든다라고 할게요. 자, 캐릭터 스타일에서 본문 스타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서기 UI체에서 지금처럼 24포인트를 지정했다라고 할게요. 요건 좀 크니까 저희가 1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서체를 기본적인 스타일로 가고자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해당 내용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캐릭터 스타일에서 여기서 뉴 캐릭터 스타일을 지정하게 되면 기존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패러그래프 1번에 자,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텍스트를 적용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텍스트가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적용될 스타일을 하나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간단하게 또 텍스트를 복붙을 할게요. 자, 기존 스타일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했고요. 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제 스타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죠. 이때에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스타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패러그래프 1번 서브라는 내용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행간 정보를 바꿔주는 걸로 할게요. 30포인트로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바꾸게 되면 기본 스타일이 다 같이 적용된 스타일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 스타일 만들기 1번 강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